역사학자인 전우영 박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늘 SNS에서 잘 뵙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는 거 이게 지금 뭐 지난번에 군함도 쪽도 그랬고요. 예. 사도 광산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열심들일까요?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체결된 게 1972년이고요. 네네. 취지는 이제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인류사적 유산들을 네.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개발 과정에서 또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고 망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세계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될 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네네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체결됐어요. 당시 우리는 이제 개발 과정이 있어요. 72년도니까 네네네. 유신 나든 바로 그 해잖아요. 네. 관심도 없었죠. 관심도 없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기피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고요. 되려 기피한다. 기피하고요. 예. 또 최근에 영국 그 리버풀 항만 도시가 세계유산에서 이제 지정됐다가 네. 이제 배제되는 그런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지정 당시의 조건들이 많이 변형이 돼서 더 이상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면 네. 취소하기도 하죠. 우리의 경우 이제 조선 왕릉이 전체를 묶여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김포 장릉이 이제 주변 아파트 네네네네. 경관을 이제 해치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왕릉의 입지라든가 네. 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걸 경관을 해치는 그런 이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건축행위를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에서 이제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네. 이런 전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90년대부터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제 세계유산 신청이 빈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90년대부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네네.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이제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외화 획득 수단이 됐고 네네.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1차적인 관광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 상품 화될 수가 있군요. 예. 네, 확보라고 하는 것이 좀 네. 상업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른바 문화 잠재력에 대한 또는 문화 역량에 대한 경쟁 의식이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예. 어느 나라의 세계유산이 더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 네네네. 어느 만큼의 이제 독창적인 문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인류 역사에 네. 이제 특별한 기여를 해왔느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유럽 쪽은 이제 너무 세계유산이 많아서 많은 데다가 사실 이 유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피한다는 말씀 그렇죠. 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탁월한 이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네. 이제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진정성이죠. 원래의 모습과 관련해서 주변적인 경관이라든가 생활 양식까지 통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완전성.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보존 계획 자체가 개발 욕구와 굉장히 충돌하거든요. 충돌하겠네요. 이게 예. 만들어지면 주변 개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네네. 유럽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는 최근에 기피하는 풍조가 심해졌는데 예. 대신에 이제 아시아에서 그동안 이제 목조 건축지대다 보니까 네. 세계 유산이 될 만한 건축 유산들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돼 있다가 네. 최근에 경쟁적으로 세계 유산 신청을 하는데 그러고 있군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이걸 관광 자원을 삼으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7세기 에도 시대 초기에 이제 발견된 금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인 아시아 일본 독자의 채굴 기술로 채광 기술로 개발한 금광이고 그게 독특한 이제 중세의 생활 양식 또 광산촌 마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네네. 이걸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이제 관광자원 개발이고 네. 하나는
이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이제 문화적 우위 또는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네. 이 경쟁적 의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자, 이제 뭐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문화유산을 뭐 유네스코에다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1601년에 금맥이 개발돼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의 굉장히 중요한 재정원이 되었던 이제 그런 네네. 광산이고요. 네. 우리가 160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607년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과 다시 교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과 조선 사이에 주된 교역 물품이 조선에서 보내는 건 이제 인삼, 면포, 쌀 이런 것들이었고요. 네. 일본에서 그 대가로 조선에 가져오는 것이 금, 은, 구리 같은 광물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광산에서 나온 광물들이 네. 조선에 들어왔을 가능성,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뭐 네네네. 연고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네. 더 직접적인 연고는 1931년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1867년까지 그러니까 1896년까지는 이제 일본 국영이었어요. 국영에다가 1896년에 이제 미쓰비시 기업에 불화를 했고 아하, 이제 민간 광산으로 되었다가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당시 국제연맹이 이제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이건 불법적인 침략이니까 네네네. 국제연맹의 네네. 규칙을 어긴 거니까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경제 제재가 되면 당연히 이제 화폐가 부족해지고 네. 외화가 부족해지니까 대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이 금광 개발을 이제 장려하거든요. 조선에서도 이제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으로 이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아하, 거죠. 예, 예. 금광붐이 나타나고 그러고도 이제 부족하니까 1939년부터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을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알선 형태로 끌었다가 음. 끌어갔다가 4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징용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아하. 데려가서 혹사시킨 거죠. 강제 노역이 되네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징용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것도 굉장히 좀 그 인간 이하의 조건. 지금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네. 사도광산에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조선인이 이제 1200명 정도까지 많이 보면 아하. 이제 끌려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네. 중에 10여 명 정도는 이제 사망했고 네. 사망 원인은 이제 뭐 규폐와 같은 이제 그 산업재해가 일부 있고 네. 또 뭐 그 당시 일반적인 징용 노동자의 생활상으로 보면 굶주림 때문에 아. 예, 이제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굶주림으로. 그리고 한 예. 이제 150여 명 정도는 이제 탈출했다 이렇게 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네. 뭐 혹독한 이제 오죽하면, 예, 노동 탈출이 과정 또 있었을까요?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묻으면서 이걸 유산으로서만 강조하려고 하는 모습이 군함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니? 결국은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이코머스라는 곳에서 네. 세계유산에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일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탁월한 세계유산적 가치로 이제 제시하느냐. 것이냐. 예. 원래는 이제 그 신청하는 당사국에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산 가치를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 문제를 중세 17세기에 개발된 이제 광산이고 그와 관련된 생활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청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 이게 20세기까지 계속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네. 계속 쓰이던 광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갱도가 한 400m 정도가 남아 있고 네. 그중에 300m 정도가 관광 자원화 돼 있는데 대부분의 갱도는 이제 17세기의 갱도가 아니라 20세기의 갱도들이고 또 그 주변에 남아 있는 마을이라든가 생활유산들도 20세기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걸 17세기 문화유산으로 한정해서 이제 신청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 예. 이코머스 쪽에서도 그걸 당연히 이제 볼 거예요. 이것은 단지 17세기의 유산이 아니라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지역 생태 환경이나 기술 발달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그런 유산으로 봐야 한다. 네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20세기 중반기에 이제 이루어졌던 이안에서 이루어졌던 식민지 노동자에 대한 강제 농역의 실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맞아요. 네. 일반적인 이제
이코머스의 심사 기준이기도 하고 군함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 7월에 이코머스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할 정도로 그랬었죠. 예. 이건 왜 분명히 저 조건으로 걸었었는데 이 조건으로 이제 식민지 노동자에 대한 강제 동원의 역사를 여기다 반드시 포함시켜라라고 넣어놨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예.